사랑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박성재는 매번 지은호에게 눈길이 갔는데요. 문제는 그 밤 지은호가 남몰래 꺼낸 한 통의 전화가 두 사람의 거리를 바꾸는 동시에 박성재의 심장과 그의 세계 전체를 동시에 겨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은호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속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마감 직전 휴대폰을 쥐고 몇 번이나 띄엄띄엄 숨을 고르더라고요. 성재 씨,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짧은 문장 뒤에는 무겁고도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 무게를 박성재는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어디야? 지금 갈게. 라고 답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건 같은 시각 지은호의 동생 지강호가 외곽 창고 근처에서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칼자루가 땀에 젖어 미끄러질 만큼 긴장한 손이었는데 그 흔들림의 방향이 돈과 증명과 뒤틀린 보호 본능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의 첫 번째 파국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 창고 앞, 박성재가 차에서 내리자 발치에서 모래가 스쳤고 그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박성재죠. 장갑 낀 손이 반짝이며 올라갔고 그와 동시에 지강호 라는 지은호의 목소리가 공기를 찢었는데요. 몸이 엉키며 뒤틀린 칼끝이 되돌아와 지강호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비명, 그리고 하얀 공포. 박성재는 망설임 없이 지강호를 부둥켜 안고 차로 뛰었습니다. 살아야 해. 내가 죽으면 내 누나도 무너져. 그 말이 뱉어지는 순간 지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면서도 놀랍게 침착했어요. 선지 피를 가르는 바람 같은 밤이네요. 제발, 제 동생부터 긴박한 밤은 응급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겨우 숨을 고르는 결말로 닥쳤습니다. 지강호는 살아났고 곧 법의 처분을 받게 되었죠. 지은호는 동생의 손을 잡고 너까지 잃으면 난 진짜 빈 껍데기야.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오히려 박성재를 더 깊이 흔들었고요. 두 번째 파국의 문은 한강의 반짝임이 아니라 대저택의 테라스에서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알면 우리들 다 죽어요. 아내 고성희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한마디가 재계의 상징처럼 견고하던 박진석의 20년 결혼 생활을 산산이 쪼개버렸거든요. 그날 밤 박진석은 캐시미어 쇼를 들고 아내에게 다가가려다 숨을 삼켰습니다. 재단 회계, 돈을 더 끌어오겠다. 제발 이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 그리고 무정자증인 줄도 모르는 바보 천치. 테라스 난간 너머로 바람이 문장을 통째로 밀어넣자 박진석의 손에서 쇼리 미끄러졌는데요. 박영나, 그 애의 천재적인 붓끝이 누구를 닮았는지 묻던 지난날의 대화가 역으로 돌며 박진석의 심장을 덜컥 끌어내렸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에는 사랑재단 이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줄줄이, 그리고 감사로 드러난 사실은 잔혹했죠. 10년간 흘러나간 100억, 그중 50억이 이동철이라는 도박에 잠긴 전직 화가에게. 기록 옆 메모엔 박영나 생부 추정이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고요. 세 번째 파국은 법정에서 플래시 세례 사이에서 묵묵부답의 고성희 앞에 선 검사와 두꺼운 증거철의 산처럼 쌓인 종이에서 터졌습니다. 피고인은 재단 자금을 장기간 횡령하였고 박진석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와 감사팀, 그리고 결심이 같죠. 배임, 횡령, 사기, 이혼 소송. 교도소 작업장에서 고성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박진석, 정말 능구렁이네. 그 독백은 어느 날 낯선 수감자의 낮은 목소리와 맞물려 방향을 바꾸는데요. 나, 박진석의 첫 번째 부인이지. 차갑고 정확한 눈빛. 혼자서는 못 무너뜨려. 우리 둘이면 가능할지도. 복도 구석에서 두 여자가 손을 맞잡을 때 복수의 약속은 생각보다 쉽게 합의됐습니다. 바깥의 인맥, 안쪽의 비밀, 교차하는 증언들. 씨앗이 심겼고 싹은 금방 트겠죠.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박진석을 그의 방식으로, 그의 속도만큼 잔인하게.
이 경랑의 중심에서 이지혁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그는 하늘건설 기획본부장으로서 숫자와 시스템의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성과로 말합시다. 이 말이 회사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의 이익은 줄었고 누군가의 낡은 권위는 벗겨졌어요. 역설적으로 그 칼은 박성재의 라인에도 닿았죠. 회의실에서 둘은 정면으로 맞부딪혔고 처음에는 상처만 남았는데요. 지강호 사건 이후 박성재는 다른 종류의 결심을 합니다.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 이지혁이 앉혀놓았던 문장이 박성재의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돌처럼 남아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어땠냐고요? 카페 벽 한켠에 작은 칠판을 걸었습니다. 제목은 오늘 내가 지킨 것. 손님들이 적어붙인 조각들 사이에 어느 날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친구를 질투하지 않기. 서명은 없었지만 글씨를 보는 순간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박성재네. 같은 날 밤 또 다른 종이 조각이 그녀의 주머니 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내가 지킨 것, 내 가족, 내 마음. 그건 지은호 자신의 글씨였고요. 촘촘히 일상을 지켜내는 작은 선언들이 거대한 파국의 여진을 완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그녀는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국은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네 번째 파국은 집의 정중앙에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박진석은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고도 호텔 침대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영나가 내 딸이 아니면 내가 믿어온 기쁨은 뭐였지. 몸을 일으켜 앉은 그는 미세한 떨림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멈추고 또 걸었다가 멈추다가 마침내 결심했죠. 아이에게는 칼이 아니라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다음 날 박영나 앞에서 그는 짧게, 정말 짧게 말합니다. 그림, 계속 그려라. 그 한마디에 박영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고 그날 저녁 그의 변호인단은 아이에 대한 법적 보호와 언론으로부터의 차단 조치를 신속히 수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란 게 때로 이렇게 투박하고 뒤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파국은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의 구조 개편 2차안 표결을 앞두고 내외부 로비가 꼬리를 물던 밤, 박성재가 말없이 나타나서 이지혁에게 한마디 했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올린 그 안전 라인, 고맙다. 서로의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통과됐습니다. 적어도 회사는 앞으로 가기 시작했고 두 남자는 전처럼 날카롭게만 서 있진 않게 됐죠. 이 모든 게 지강호 사건 이후 바뀐 호흡 때문이라는 걸 두 사람은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감옥 복도에서 자라는 복수의 묘목은 뿌리를 더 넓혔습니다. 전처는 정보의 길을, 고성이는 돈과 연락의 길을, 서로의 빈틈을 채우며 계획을 키웠습니다. 박진석의 과거 계좌, 당신도 모르는 이름이 있을 거야. 그걸 여론의 연못에 던지면 물고기가 몰려들겠지. 그들이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요. 박진석이 더 이상 몰랐던 남자가 아니라 감내를 끝낸 남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서랍 가장 깊은 곳, 지워졌다고 믿던 기록까지 꺼내 몽땅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면 돌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에게 남은 건 체면이 아니라 최소한의 진실과愛였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한 번 더 고개를 듭니다. 어느 늦은 밤 카페 불을 끄려던 지은호에게 두 통의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했거든요. 성재, 오늘은 내 커피가 필요했다. 지혁, 늦게 가도 돼. 커피 한 잔만.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둘 다에게 같은 답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문 닫았어요. 내일 낮에요. 스스로의 속도를 지키는 일이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결국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이제 그녀도 압니다. 나는 누군가의 선택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다. 그녀가 마음속에 적은 이 문장은 조용하지만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칠고 큰 파도. 여섯 번째 파국은 고성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구치소 작업장에서 상자 접던 손이 멈춘 날 전처가 귓가에 속삭였거든요. 그 사람,
우리 생각보다 빨라. 동시에 변호사가 들고 온 서류에는 박진석이 선제적으로 낸 자료와 진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재단 회계 전면 공개, 본인 재산 별도 공시, 관련 인물 고발장 첨부. 상대가 칼을 던지기 전에 방패를 세우고 그 방패의 표면에 상대의 손짓을 그대로 비추는 방식. 고성희는 이가 갈렸습니다. 역시 능구렁이 하지만 그 말의 끝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도 결국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으니까요. 더 깊이 가라앉을지 아니면 지금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남은 조각을 지킬지. 이 모든 소용돌이의 다음 장면은 믿기 어렵게도 아주 작고 따뜻한 곳에서 열립니다. 지은호의 카페, 벽의 칠판 아래, 새로 붙은 종이 조각 하나. 오늘 내가 지킨 것 나의 순서. 그 아래 누군가가 덧붙였죠. 나의 사과. 필체를 보면 박성재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지혁이 혼자 와서 커피를 마시다 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작게 말합니다. 내가 숫자를 앞세웠다고 해서 내 마음을 외면한 건 아니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되 오늘은 답하지 않습니다. 내일 낮에 자신의 속도로 대답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박성재와 지은호, 둘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을까요? 아니면 더 정직해졌을까요? 고성희와 전처의 동맹은 진짜로 박진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 각자의 거짓을 먼저 비출까요? 그리고 이지혁 복수의 칼끝을 둥글게 갈아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던 그의 시도는 끝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알려줘 5개.